지금은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라는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 미팅을 했어요. 10월 달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100만 원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방송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방송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은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지만은 실제로 10시간, 11시간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이런 예능 프로는 뭐 10시간 찍으면 1시간 나갈까, 100시간 찍으면 몇 분 나갈까 말까라는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진짜 셀프로 하나요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건축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짜 컬러부터 소품까지 다 제가 발품되어가지고 다 사요. 그 소품만 사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이틀 내리 걸려가지고 소품 하나씩 사고 이러는 거. 소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은 제가 아직도 좋은 거는, 저는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바를 때 아직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 이걸 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랑 연결되면. 이게 시간이 되고 돈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밖에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재밌는 인생을 살면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돈의 액수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 절대 돈을 쫓지 말라. 대신에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네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다, 네 인생에 있어서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 보면, 그래서 요새 스케줄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통장 이렇게 보면은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있죠. 적금 묻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도 하고 했었지만은 결국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버티면은 여러분들도 돈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그 말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건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버킷리스트만 작성해도, 작성한 책을 낸다면 아마 한 10권은 넘을 거예요. 20살 때부터 적었거든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CF 찍기도 있고 광고도 찍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배낭여행이라고 써놨지만은 어떻게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 갔다 왔어요. 스케줄 다 밀어놓고. 그런 버킷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한지민 씨 만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만나고 싶어. 머리카락도 못 봤어. 한지민 씨 만나는 것도 버킷리스트가 완전 이제 깨오르됐고요. 그다음에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는 것도 사실 저번 달에 완료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버킷리스트를 왜 작성하냐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려면 진짜 말 그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일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목표를 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면 적금을 들고 내가 얼만큼 써야 되고, 이런 계획처럼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만큼의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저는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전 제가 봤을 때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재밌는 일, 그런 것만 넘은 게 지금까지 지운 것만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새로 갖고 있는 것만 1000개가 넘어요. 제가 아까 선글라스를 왜 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일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과분한 그런 거를 받을 수도 사실 없기도 하고, 제가 인테리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만큼 제 얼굴이라든지 외모 이런 것보다 그냥 인테리어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밉게 봐주시면 안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쨌든 버킷리스트를 남기면서 그 다음에 꿈꾸고 있는 게 나만의 작업실 같기라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돈을 벌고 싶지도 않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보다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때 지금 작업실이 거의 90% 정도까지 다 됐어요. 이 작업실은 서울에 있는데 철거 상태로 바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일대 다수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페인트를 칠하고 싶으신 분들 다 저희 가게로 오세요. 그래서 페인트도 칠하고 전기 같은 거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해서 다 같이 만드는 가게 있죠.
다 같이 만드는 가게를 열면서 제 10년 안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옆에 소품 가게를 열 거고요. 셀프로. 그 옆에는 밥집을 열고 제 요리 조금 해요. 요리 조금 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공방도 열어서 10년 안에 그 거리 자체를 제이슨 스트리트로 만드는 게 10년 안의 목표예요. 이렇게 꿈꾸면은 그 근처에 가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뭐 레고로 제이슨 스트리트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거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강의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공간은 사람을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 자체가 지금 현재 내 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방은 뭐야 왜 웃어 왜 난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막. 제 방도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제 방도 지금 그 자체가 바쁨이라고 써 있어요. 진짜 막 죄송하지만 빨래 막 30일치 밀려 있고 막 이렇게 그만큼 정신이 없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의뢰인들만 이렇게 지켜놓고 보자면요. 그분들이 로스쿨생에서 이제 변호사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을 보니까 확실히 공간을 사람을 닮는다는 말이 더 와닿는 게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은 사람을 닮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저비용으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면 제가 제이슨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작은 뭐였죠? 제 방을 스스로 뜯어서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대학생이었던 제이슨이 지금의 제이슨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강연에서 뭐 버킷리스트 이런 저런 얘기도 많았지만은 자신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그것만 한 번만으로 생각해 보면 제 강의에 와서 다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